오늘 수업은 인권 침해 사례,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와 그 다음에 이 인권이 침해되었으면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인권 구제 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침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권 침해 사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나와라! 한 가지는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고요. 두 가지는 인권 침해 사례입니다. 정답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인권 침해 사례 영상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치마에 블라우스, 남자는 바지에 셔츠. 중고등학교 교복에 적용되는 흔한 규정인데요. 그런데 요즘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치마 대신 바지를, 블라우스 대신 편한 셔츠를 입게 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추도 채워지지 않는 블라우스. 숨 쉬는 게 힘겨울 정도로 꽉 조여진 허리 라인. 20대 여성들이 카메라 앞에서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힘겨워합니다. 앞으로 못 쓰겠어요. 단추를 하나만 더 풀게요. 이걸 입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산단 말이에요? 진짜 인권 침해인데. 요즘 여학생들의 교복 블라우스가 얼마나 작고 불편한지를 눈으로 보여준 이 영상은 조회수 20만 건을 넘기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더워질수록 교복에 대한 여학생들의 불만은 더해갑니다. 기자가 입어보니 기성복으로 나온 교복을 줄이지 않고 입었는데도 블라우스는 치마 허리선을 아슬아슬하게 덮을 정도로 짧습니다. 손을 들면 맨살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입니다. 통은 더 좁게, 길이는 더 짧게 학교에서 정한 대로 교복업체는 디자인을 맞춰줄 뿐이라고 합니다. 학교의 원래 원칙은 그게 기자로서 이게 보여야 됐어요. 그거 저희가 이번에 길게 뺀 거예요. 이런 불만은 교복을 없애달라, 여학생들도 바지나 남자 셔츠를 입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남녀 구분 없이 편한 교복을 입게 하는 학교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봄, 가을엔 헐렁한 후드티를, 더운 여름엔 반바지와 면 티셔츠를 교복으로 입습니다. 팔도 더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생활하기 더 편해요. 집중하기 더 편한 것 같아요. 옷값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교복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리되 성별에 따라 복장을 규정하고 움직임에 불편을 주는 폐단은 버리자는 취지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이 많아지면서 정부도 고심이 많은데요. 정부가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 부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인권 침해 논란 등을 의식해서 본인 동의를 얻어서 부착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인 베트남 유학생 3명이 무단으로 외출해 5시간이나 돌아다니다가 적발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지만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간 겁니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휴대폰 추적을 했더니 거기 그대로 집에는 있다고 하는데 안 받으니까 쫓아간 거죠. 경찰을 대동하고. 이처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초강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던 수준이던 것을 관계장관 회의까지 열어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 또 그리고 비용, 그리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이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를 연상한다는 측면 등에서 인권 침해 논란도 있지만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본인 동의를 받아서 부착하면 법 개정과 같은 별도 절차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 역시 속수무책이어서 자가격리자 관리의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마친 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자팔찌 부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정신병원 내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인권위 조사 결과 환자를 마구 때리는 보호사, 몸이 묶여있다 숨지는 환자 등 폭력과 가혹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장한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환자를 발로 걷어찹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환자 위로 올라타고 더 때립니다. 환자가 꿇어앉아 용서를 빌지만 소용없다는 듯 발로 밀쳐버립니다.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환자를 보호해야 할 정신병원의 보호사입니다. 이를 본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 보호사에 의한 환자의 폭행이 일상화된 것으로. 강원도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장시간 묶여있던 노인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3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72살 전모 씨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는데도 입원 직후 강박 조치를 당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병원장은 전 씨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전 씨를 묵도록 지시했습니다. 입원 첫날 3시간, 다음날 다시 18시간 등 21시간을 양팔과 양다리를 묶인 채 지낸 전 씨는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졌고 입원 닷새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정신병원에 대한 인권위 진정이 급증하는 가운데 입원 관련 진정이 가장 많았고 가혹행위와 폭력행위에 대한 진정 비율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조건 없는 정신병원 방문 조사와 CCTV 보존 기간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번에는요, 인권 구제하는 기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인권 침해나 차별을 했으면 진정을 제기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진정을 제기한다라는 것은요, 고쳐줄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요, 업집행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 고충민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행정기관이 처분을 잘못했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권리를 침범했다면 재판을 신청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고요. 그 헌법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이나 명령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변에 철도가 너무 시끄러워요. 철도를 설치한 것은 국가기관입니다. 잘못된 행정명령 때문에 자신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것입니다. 건물주가요,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건물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서 고쳐주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인데요. 의료법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것이고요. 안녕.